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 조선일보의 취재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빌미로 해서 네. 시민단체를 다 털어보겠다는 시민단체를 다 털어보겠다는 시리즈 기획 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그 정의기억연대 관련해서도 이상한 그 취재들을 막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대회의가 정의연 관련해서 성명을 한번 냈어요. 공동 논평을. 근데 그 논평이 이제 연대회의 단체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소속 단체들에게 막 전화를 해서 특히 이 정의연 같은 거에 얘기 안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주제가 다른 단체에 전화를 해서 당신네들 이거 연명한 거 맞냐 이러면서 하나하나 뭔지 아시겠죠? 할머니들 어르신들 뭐 했을 때 막 한 번 한 번 이 사람은 동의 안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실렸다 막 이런. 그래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그러니까 정대협의 선배들, 정대협의 선배들이 이제 윤미향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대협 선배들을 일일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때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지금 그런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서 찔러보고 있는 중이라고 어제 그래서 좀 여기저기에서 그런 조선일보에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그 방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대 성명을 낼 때 정말 300개 단체면 300개 단체가 다 동의할 때 연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룰을 정해놓고 그걸 합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논평은 그 단위에서만 논의를 하고 결정해요. 네. 정말 시민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만 그 직원한테 어떤 단체한테 당신 이거 합의했냐? 논의했냐? 그러면 또 절반 제가 말하지 팩트로 거짓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니요 전화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 했으니까. 네. 그러나 원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논의하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것을 그냥 사기로 만든 게 아니고 다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의 그런 소통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소통 구조를 다 거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뭐 하나하나를 다 확인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저는 민원연은 연명합니다. 이렇게만 늘 어떤 질문을 하면 그렇게만 이제 하는데 야, 정말 너무 추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주제는요. 민원연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에도 취재가 들어왔다는 점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그냥 몇 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언급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은 그럼 조선일보 취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떤 취재가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아주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만 말씀드리지 한마디도 저의 사견을 덧붙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또 저희 공식 입장이 조선일보 취재에 대한 공식 입장이 민원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하는 방송 내용은 딱 그 내용입니다. 네. 자, 민원연의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유무선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은 사실 2000년 9월부터 조선일보 반대 그 시민연대를 출범할 때 그때부터 같이 했고요.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 거부, 구독 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이사 와서 없어졌지만 전에 민원연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입 금지라고 문 앞에 아예 붙여놨었고요. 그 모든 인터뷰와 모든 구독 뭐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해왔잖아요, 기자가. 그래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변호사 두 분이
그 비슷하게 답변을 주신 것은 이게 그냥 어떤 인터뷰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어떤 글을 쓰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반론에 응해주지 않으면 그 조선일보가 마지막에 민원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소설을 쓸 수 있다. 제멋대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의를 하면 니네가 답변을 하지 않았잖아 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에 갔을 때도 불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 되도록이면 성의껏 답변을 해주되 우리의 답변과 다르게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답변을 작성했고요. 그러나 답변을 계속 그 조선일보 기자랑 주고받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민원연 홈페이지에 올렸고 앞으로 오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민원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기사를 쓰던 그것에 대한 사전 해명은 우리가 먼저 올려놓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말씀드린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약간 뭔가 비윤리적인 취재 방식, 학생들을 쑤신다거나 이런 방식의 취재들이 보통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에 대해서 들어온 이 취재를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께 공개해버리는 것이죠.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고 민원연은 이렇게 답하겠으니 조선일보도 우리한테 계속 전화하지 말고 이 답변을 봐라. 답변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민원연은 앞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어떤 언론사이든 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취재를 하신다면 그 행태를 낱낱이 자세히 공개를 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도 반드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조선일보가 민원연의 취재를 하실 때 취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이번에는 전화로 물어본 거니까. 네. 자, 앞으로 뭘 물어봤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일보의 남지현 기자가 5월 26일 날 전화로 그리고 그 문자로 요청한 질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정부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횟수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평등 팩트찾기라는 그 사업을 했고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이주 여성, 우리가 이주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그 다문화 대중매체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했고요.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왜곡 언론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NPO 센터를 통해서 청년 인턴 인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 저희도 받아서요. 2명의 인턴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했고요. 청년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일종의 국고 보조금이거나 정부 용역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을 다 조선일보에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사업 중에서는 제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었고요. 5.18 기념재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사실은 제가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단체 지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토론회를 한다는 게 어렵죠. 사실상 좀 무의미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는 다 끝났고 굳이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진행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안 하겠다, 사업을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와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게 올라갔지만 사실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결산 공시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 도움이라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민원연이 받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사실 이 미디어 탈곡기나 민원연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다 공개적인 보고서로 발표가 된 내용들이에요. 이 사업을 통한 성과들이.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예산 운용, 임원 선출, 사업 진행 면에서 분리된 별개의 단체라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2020년 현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관상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우리 서울의 지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연 전체가 각각 창립 당시부터 임원 선출, 예산 운용, 사업 진행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고유번호증이라고 하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대표도 따로 뽑고 모든 것을 따로 합니다. 2019년 2월 7일 전국 민원연 대회에서요. 저희가 무엇을 결정했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민원연과 지역 민원연이 정관상 한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두 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두 독립 분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6일에 민원연 이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관을 다 변경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2021년까지 법적 분리를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전국 민원연이 각각 그 시간까지 등기와 정관의 독립된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지금 한 4개의 지역 민원연이 독립을 했고요. 완전히 이제 저희 서울에서만 해소하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못한 곳은 9월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체고 원래 그랬고 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회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민원연이 법적으로 독립될 때까지 서울에서 지역 민원연의 후원회비를 계좌이체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민원연 회비를 2개를 내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부산 민원연 회원이시기도 하고 서울 민원연 회원이시기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둘 다 민원연이라고 가로 열고 나가고 그런데 하나는 부산 민원연에 돈이 가고요. 하나는 서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역에서 언론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 민원연은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은 전국 종합일간지와 종편과 뭐 유튜브 이런 것을 이제 감시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서 여기도 기부를 하시지만 지역 언론을 감시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죠. 부산 민원연은 부산 언론만 감시하거든요. 그 지역 언론을. 그래서 그것도 따로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끝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지역 내 민원연 내 상임 대표와 대표 간 업무, 처우 간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와 사무처장 간 업무와 처우 간 차이는 있습니까? 이런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이제 그 정관에 따라서 정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줬고요.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조선일보가 내 친구예요? 너 월급 얼마야? 이렇게 도대체 이런 건 왜 물어봅니까? 나도 좀 묻고 싶어요. 내 친구들도 안 물어봐요, 내 월급. 니네 조선일보의 사장과 뭐 그 방씨 사주와 이거는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우리 방씨 일가 월급 얼마나 됩니까? 네. 참. 니네는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근데 아무튼 네 번째, 정관상 임원 선출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3월 20일에 열린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회원 중에서 몇 명이나 의결권을 위임했습니까? 이 중에서 김원경 대표께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김원경 대표 선출 안건은 몇 표의 동의로 가결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나는 이 질문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굉장히 남들도 다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제가 막 방송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노출증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막 내가 노출되고 이런 거를 하나도 안 걱정할 줄 아시는데 저는 누가 내 말 하면 굉장히 울렁울렁거리고요. 막 댓글에 제 이름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해요. 심해요. 네.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가 왜 나한테 왜 자꾸 콕 집어서 김원경 대표 얘기를 자꾸 하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내용은요. 여기 답변을 다 써놨는데요. 정관상 임원 선출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우리 회원의 5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정관상. 네. 그런데 3월 20일은 코로나19 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를 저희 미디어태국께서도 얘기했는데 오지 마셔라. 되도록 위임하셔라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정족수가 돼서 위임한 분들 것까지 다 합쳐서 정족수가 됐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요. 미리 의결 안건이 4개거든요. 우리가 항상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작년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산. 두 번째는 내년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러니까 계획안과 예산. 정확히는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그렇죠. 시작되는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원 선출, 네 번째는 정관 개정. 요 4가지가 항상 세트로 정관 개정이 없는 해도 있지만 그리고 임원 선출이 없는 해도 있지만 주로 요 4개의 안건인데 올해 이 4개가 다 들어가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안건을 미리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과 동시에 다 그걸 문자로 보냈고요. 그리고 거기 구글 폼에도 다시 한번 해서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꼭 그 첨부 파일을 읽어보시고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알렸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그 안건들을 보시고 의견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거나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 이렇게 위임하실 때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거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조선일보에게는 2020년 민원연 23차 정기총회는 공증인법에 따라서 지정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참관 아래 실제로 변호사가 오셨고요. 저희는 저희 총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대충 후두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속기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변호사가 다 확인한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 의사로 공증을 거쳐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은 새 대표가 등기에 올라가서 실질적인 우리의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김서중 상임대표님이 민원연의 실제적인 책임을 지는 법적 대표, 법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그 등기 절차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최근에 된 모양이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달 넘게 지연이 맞아요. 이게 법적 절차라서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총회 같은 거를 좀 지 마음대로 훅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남지영 기자가 그 이후에 이 답변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했는데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보니 2019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업별 실적 4개가 올라와 있는데 두 번째 사업에 종합편성 채널 모니터 사업 수행 비용이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 결산 공시에 공익 목적별 사업 실적 항목은요. 대표적인 3개 항목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2019년 민원연 공익 목적별 사업 실적 합산 금액은 너무 어렵다. 6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 3천만 원이었고요. 민원연은 외부 용역사업 이외에 자체로 계속 수행해왔던 모니터 사업, 언론정책 연구개발 사업 등의 결과물은 모니터 보고서 발행, 영상물 제작,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요. 공익 목적별 사업 실적 3개 항목에 각각 비용을 구분하여 명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통이어서요. 다 그리고 인건비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국세청 결산 공시 그러니까 공익 목적 사업 실적 그 3개에 넣지 않고요. 국세청 결산 공시 별지 운영 성과표에 국세청이 분류한 과목 기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내용의 경우에 기타 과목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연이 해마다 총회에서 보고 의결하는 연도별 회계 결산 보고에서는 각 계정별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결산 공시에서는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식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 공시의 내용에는 아까 그쪽에서 지적했던
모니터 사업이 종편 모니터 네. 사업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쓰는 것은 사실 우리 회계 담당자가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건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이 이제 저희 활동가 인건비 말고 인턴 분들이 종편에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종편을 감시하는 비용이 사실 늘 있고 가장 많이 들어요. 유튜브도 하긴 했지만 유튜브는 짧게 했고요. 그래서 이걸 종편으로 본인은 판단해서 종합편성 채널 그렇게 이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특별히 잘못 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튼 종편 채널을 모니터하는데 4억이나 들었다고? 니네 도대체 이게 뭐 한 거야? 왜 우리를 터는데 그러니까 종편을 터는데 4억이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이것은 신문, 방송, 종편, 온라인 등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모니터 사업에 대한 비용이 이 정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결산 공시가 제대로 안 된 거라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써야 한다면은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결산 원래 우리가 꼼꼼하게 하는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토대로 해서 재공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정의연 사태 이후에 국세청에서 7월까지 재공시를 해달라. 시민사회단체가 뭔가 부적절하게 공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 3칸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또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금액이 틀리거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나 결산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언론 모니터 사업 중에 종편 모니터 사업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언론 모니터 사업이라고만 썼으면 되는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가지고 약간 스텝이 꼬이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종편 사업에 4억이나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지만 어쨌든 언론 모니터 사업에 남이사 우리 회원들이 내준 돈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니터 사업만 성평등 그다음에 이주 여성을 위한 모니터 그리고 5.18 모니터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저희가 억지로 맡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거 해서 막 돈이 겁나 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괜히 우리 장소 다 제공하죠. 우리 공간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거 관리해야 되고 우리 인건비, 우리 활동가 인건비는 고스란히 다 우리가 그냥 우리 회원들이 내주시는 돈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든 거는 정말 우리가 아니면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더라도 과연 잘 될까? 이주여성 관련된 모니터링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봐라라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물어봤대는데요. 이게 제일 좀 사실 저는 마음에 민감한데요. 민원연이 이제 답변을 할 때 정관상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라고 총회에 대해서 답변한 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남지영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사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제법 되었다고 들었고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위임 대상에 김원경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총회 안건 중에서 대표 선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실제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본인 스스로 투표한 셈이 되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다. 국가보조금이 민원연에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개별 시민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언론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조금이 집행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다. 이것은 들은 이야기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어서 취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남지영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왜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이 의결권을 제가 의결권을 몇 명을 위임을 받았는지도 숫자를 저는 솔직히 몰랐고요. 저에게 위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모든 총회 때 대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그리고 간사들 이름으로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민원연 하면 저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쵸. 저에게 위임을 한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건 알았는데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 후보인데, 왜냐면 대표 임원 후보, 우리는 한꺼번에 대표 선출만 하는 게 아니고, 임원은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사님들 선출까지 있어요. 네, 한꺼번에 이제 하는데요. 네. 그걸 할 때, 이제, 제가 거기 후보가 있으니까 저를 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김서중 대표님도 대표인데 그러면 대표님도 위임을 받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우리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김서중 선생님한테 위임하신 분들도 김서중 선생님 대표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에게 여기 보면 여기서 뭐라고 기자가 말했냐면은 총회 안건준 그러니까 일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제기한 거예요? 저에게 아무도 이런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지영 기자가 처음이에요. 근데 어딘가에서 남지영 기자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걸 그냥 어디서 들었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받으니 그거 정말 되게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처장님께 이거 검토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총회는 그 변호사가 입회하에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 뭐 하신 거냐? 이게 만약에 부적절한 거면 이거를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일부 부적절한 의견이 있다고 하는 회원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봐 달라. 문제가 있으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저희가 그냥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3월 5일에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김서중, 김원경 이사를 신임 대표 후보로 추천을 했고요. 3월 6일 이사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안을 정기총회 의안으로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12일 홈페이지에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게재하면서 회의 목적사항 제4호 의안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명기했고요. 거기에 위임받는 대리인으로 정현우 상임대표, 김원경 사무처장, 김서중 정책위원장, 이봉우 모니터 팀장, 그리고 그 이외에 총회 참석이 확실한 회원에게 대리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걸 전화로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다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동대표, 이사 등 임원 후보 명단은 총회 자료집 본문에 다 들어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읽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총회 자료집 그 첨부 파일이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우리가 정기총회 한 날 예산이 통과되지가 못했어요. 2020년 예산이. 왜냐하면 제가 마이너스 예산을 짜갖고 부결됐죠. 근데 회원분들이 정말 많은 걸 지금 꺼내놓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회원분들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마이너스 예산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비를 과다 책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다. 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자신이 없다. 그런데 인건비는 올랐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더 줄일 데도 없다. 내가 막 이렇게 징징거렸는데 그래도 현실화 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분명히 주셔서 적자 예산을 짜지 맙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보완해서 예산안을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재승인하는 것을 총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린 그 자료를 통으로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며칠 전에 5월 28일에 이사회에서 잘 만들어진 예산을 다시 정리해서 정말 마이너스를 극소화한 거의 마이너스가 아닌 그런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았습니다. 네. 5월 28일에 이사회에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기총회 진행 결과 참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지금 그래서 총회 때 총회 안건에 대한 그 의견을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을 위임하시는 회원들도 의견을 표할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올려드리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총회 자료집 안건이 포함된 총회 자료집을 3월 20일에 그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가지고 3월 20일 총회날 저희가 총회 날인지 총회 정확하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3월 20일 또는 3월 20일 이후에 그 전은 아니에요 일단 그 이후에 내렸어요 파일에 그래서 지금은 안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곧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과가 지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기총회 진행 결과도 저희가 상세하게 다 알려줬고요. 저에게 위임한 사람이요. 719명 중에서 5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 너는 네가 공동대표가 되면서 네가 위임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거 셀프 대표된 거 아니니? 라는 문제 지적인 거예요. 이 조선일보 기자의 문제 지적은 딱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정말 부적절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부적절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이고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셀프 대표가 되고 그럽니까?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가 변호사께 민원연은 회원들에게 사전에 임원 선출권에 대한 안건과 함께 후보 명단을 공지했고 별도의 구글 설문을 통해서 임원 선출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였음. 정기총회 소집 공지에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사람으로 김원경 대표뿐 아니라 당시 정현우 상임대표, 김서중 정책위원장, 이봉우 모니터 팀장을 포함하여 이외에 총회 참석이 확실한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로 적시하여서 회원의 의결권 위임 대상 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봄. 따라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없던 절차였으며 후보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회원들이 김원경 공동대표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저희도 그 변호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분들과 이게 저를 막 커버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증한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희의 판단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다 올렸습니다. 근거 자료까지 다 올렸어요. 예. 자, 요게 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올라와 있으니까 특히 저희 회원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회원 아니시더라도 시청자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지금 시민단체 시리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의견도 좀 주시고요. 사실 조선일보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이렇게 할 권한이 우리가 언제 너희에게 줬니?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조선일보라는 그 칼이 정의연을 죽이고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죽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뭐 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그냥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도를 걷는 것. 그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방송은요, 모니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민원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걸 왜 올렸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걸 왜 올려? 조선일보가 물어본다고 왜 올려? 왜 올렸어? 이렇게 막 화내시는 답해주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되게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같이 공동 판단한 거고요. 심지어는 운영위원회뿐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같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응 방식을 정하고 또 여러 번 거듭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과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의 답변을 잘 정리해서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에는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나래 PD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조선일보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지적해드린 대로 언론사들이 자기네가 취재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혹 보도를 하려고 할 때 반론권을 그러니까 거기에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긴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혹 보도를 할 건지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준 채로 이게 약간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는 피상적으로. 저희가 어제 지적해드렸죠. 사실 이번에 저희도 비슷했던 거예요. 도대체 뭘 쓰려고 월급까지 물어보지? 이상하잖아요. 월급은 왜 물어봐? 그래서 제가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지? 좀 살아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것과 별개로. 자, 갑자기 논점을 깨지면 어떡합니까? 예. 아무튼 간에
저희도 그랬단 말이에요. 월급을 왜 물어보냐 이거죠. 이거 무슨 보도를 쓰냐는. 그리고 막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냐 이런 거를 실제로 반문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자세히 얘기 안 해준단 말이죠. 지금 기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무슨 기사를 쓰려고 이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지적해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취재가 들어왔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사를 쓸지 잘 모르겠지만 민원연이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네. 조선일보가 허튼 기사 안 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844회 유튜브 43, 댓글. 43회 거? 43회 그 유튜브 댓글 볼게요. 릴리킴님. 민원연의 매의 눈으로 잘못되고 교묘한 언론의 악행을 감시해주세요. 저 이제 매의 눈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언론의 교묘한 악행을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지칠 것 같아. 저도 맨날 보면. 네, 정말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지치시면 안 돼요. 세희망 좋다님. 매일 퇴근 후 빼먹지 않고 시청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매일 안 듣거든요, 제 방송은. 근데 이제 한 3일, 이틀에 한 번은 꼭 듣는 것 같고, 근데 어쩌다가 못 들어요. 매일 못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영상 편집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 주변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하니까 그죠?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민망하기 때문에 자꾸 안 보고 싶어요. 나는 안 볼란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 던져요. 나는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이러면 집어 던져요. 근데 이렇게 매일 퇴근 후 빼먹지 않고 시청 중이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탈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시청합니다. 왜냐면은 그 실시간 채팅 댓글을 나는 봉 씨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진짜 방송을 안 봤어요. 팟빵 너무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좀 하면 들어야지. 피드백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안 듣냐라고 방송하기도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맨날 들어요? 막 그랬어요. 너한테. 생각 안 나나? 이거 표정 봐라. 생각이 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민원연 방송 말고 제가 다른 방송국 방송을 가끔 나가자. 그건 지금도 안 봅니다. 저는 제가 나간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꼬박꼬박 그렇게 성의 있게 거기서 노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콩당콩당 하면서.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나래 PD가 부탁을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 이정일 PD가 이걸 해야 된다고 저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다. 자기 방송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투어이브 박미전님. 평창고등학교 글 적었는데 후반부에 나오네요. 이걸도 보면서 화가 났었네요. 저는 전에 정대협과 나비기금 함께 기부했었는데 정의원으로 바뀌면서 뭔가 기부 영수증 관련 변경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했더니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체크까지 하던 기억도 나는데 사람들은 왜 이리 횡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좀만 기다려도 될 텐데요. 조중동은 정말 폐간이 되어야 언론개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언론개혁의 마무리지요. 조중동의 폐간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참. 자, 그리고 아무개님 하나만 읽어볼까? 혼내주셨어요, 이분은. 정말 유익한 방송 잘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재미는 없네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전 가능하면 전문 진행자를 영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시간 시청 인원이 최소 2,000 단위는 될 만한 진행자, 유튜버 영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민원연을 알게 하고 언론개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해봅니다. 이거 최욱 씨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댓글 읽고 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민원연 미디어 탈옥에 알리고 싶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자기는 이 방송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 뭐 컨셉을 한번 나중에 바꿔보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희도요. 최욱 씨만큼 웃길 수 있고요. 저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이분 말씀은 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아무개님께서 최욱 씨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최욱 씨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한 건 최욱 씨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굉장히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꼭 웃기지 않더라도 뭐 전문 진행자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고 조금씩 개편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자, 팟빵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메모지님. 요즘은 기자가 신문 배달원을 폭행도 하는군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니 라고 하시면서 기사 하나를 주셨어요. 네, 이거 정말 놀랐어요. 야, 이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배달원 폭행 가해자가 주간 동안 기자였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밖에 안 났다 그럽니다. 신문 배달하지 말라면서 배달부를 폭행한 거예요. 예.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나요? 너무 황당한 이런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진짜 이상한 별꼴이 반쪽입니다. 주간 동화도 이제 배달하지 마세요. 주간 동화야 뭐 배달하겠습니까? 그건 우편물로 오겠죠. 너무 짧게 나와서 뭐 짧게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법적인 걸 잘 몰라서 근데 이렇게 배달부를 폭행한 사람에게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퇴사는 했다는 네, 거예요. 퇴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Q&A 나갑니다. 조금 더 즐거운 다음 주 월요일에 Q&A 나가요? 그럼 그 예고해야 되겠네. 저희가요 미디어 탈곡기 방식을 좀 바꿨죠. 이거는 나래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그날 방송을 뭐 할지 방송을 정해서 찍고 그럼 제가 오후에 편집을 해서 급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잘 다뤄보고자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촬영 일자도 좀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만 방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화수목금은 다 똑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방송이 올라가고요. 네. 월요일은 아주 고민 중이지만 혹시 아쉬우시다면은 뭐 지난 화수목금 방송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실시간 시청보기 하실 수 있도록 올릴지 이런 거는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거나 전과 다르게 월요일은 방송이 올라가지 않는다. 요걸 알려드릴 거고 또 커뮤니티에도 글 하나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아쉬우실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에는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걸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벤트 영상.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독자 뭐라고? 구독자 1만 돌파 기념 Q&A 방송이 지금 나갑니다. 1만 200명이 넘었어요. Q&A 하겠습니다. 뭘 물어볼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